먼저 1번을 보시면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초마다 속력이 4m/s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2-1번을 볼 건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는 던진 뒤 5초 후에 땅에 떨어졌으며 그동안 수평으로 150m를 이동하였다 이랬어요. 지금 수평 방향과 수직 속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수직 방향의 속도고, 그 속도가 일정한 건 수평 방향의 속도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직 속도는 여기 저희가 중력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1초당 중력가속도인 10m/s에 해당하는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답은 10m/s고요. 그 근거는 중력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A에서 3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몇 m/s인지 계산 과정과 답을 서술하시오 라고 2-2번에 나왔는데, 1초당 중력가 속도만큼 수직 방향으로 증가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초일 때는 수직 속도가 30m/s겠죠? 그리고 3번에서 이 물체가 5초 동안 수직으로 몇 미터를 나타냈는지 계산 과정과 답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수직 방향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가속도가 10이고 시간은 5초고, 그러면 저희가 거리를 어떻게 구하죠?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값이 5의 세제곱이니까 125m 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풀어서 쓰실 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데, 정답은 무게입니다. 질량과 무게는 다른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을 갖는데 이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중력에 따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재는 무게랑 달에서 재는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지구에서 재는 질량과 달에서 재는 질량은 같아야 돼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무게와 질량의 차이입니다. 4번은 이제 질량이 각각 10톤, 24톤인 두 개의 큰 바위가 거리 4m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고, 이제 바위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산 결과는 반올림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중력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공식 및 풀이 과정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중력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 공식부터 한번 보자면은 는 G 8제곱 스몰 m 라지 m.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중력이거든요. 중력은 중력 상수 곱하기 반지름,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두 질량의 해준 값이라는 거죠. 이 공식은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제 G는 그냥 상수 나중에 대입할게요. 거리가 4m니까 10톤이면은 10kg, 10의 4승 10톤이면 10,000kg이니까요. 그리고 24톤이면은 24 곱하기 10의 4승 13승 이겠죠? 네, 그래서 총 이제 저는 계산을 미리 끝내놨기 때문에 질량은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은 1.3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꼭 해보시고 이 공식도 암기해주세요.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같은 높이에 있는 물체 B와 C를 각각 다른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네,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나와있네요. 먼저 A부터 C의 지면 도달 순서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각기 다른 점이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는 같지만 수평 방향으로 처음에 이동하고 있는 속력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수평 방향으로 더 힘이 세니까 C가. 그런데 하지만 얘네는 다 같은 중력과 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A, B, C가 모두 같습니다. 같은 시간 간격 동안 B는 수평 방향으로 2m, C는 4m 이동하여 지면에 도달했을 때 B와 C의 수평 방향의 속력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떨어지는 시간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 비율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정해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가 등속 운동에서는요, 거리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t가 B와 C가 전부 같은 거예요. 이 t가. 그렇기 때문에 이 V0의 비율에 따라서 속력의 비율이 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리 비율이 1대 2가 나왔기 때문에 속력도 1대 2가 나와야 합니다. B와 C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직 방향 속력의 B는 지금 얘네들이 가속도를 똑같이 받고 시간도 똑같으니까 속력 또한 같겠죠? 그래서 답은 1대 1이 될 거예요. 6번이네요. 그림은 공 A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공 B를 수평으로 던진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A, B의 위치를 모는 중에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위치는 좌표로 표시되었다. 이랬어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연직 낙하 운동하는 거랑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를 보는 건데요. 이제 아셨겠지만 이런 문제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힘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을 보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다음에 측정될 A와 B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세요. 이랬어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네.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 때 1만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3만큼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가 증가했으니까 2가 증가한 5일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5를 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이겠죠. 이쪽에 A가 위치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 위치할 건데 이제 1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5,5 이 위치인 여기에 위치하겠죠. B는 그래서 A는 0,5에 위치하고 B는 5,5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B의 좌표가 1과 같이 예상되는 이유를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이랬어요. 먼저 그러면은 이걸 다 써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죠. 이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x 좌표값 증가량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 운동은 중력과 속도가 있어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증가량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따라서 y 좌표값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한 말이랑 똑같아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힘을 잘 분리해서 풀어주라는 소리죠. 7번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고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고요. 수평 방향의 운동 종류를 쓰세요 이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힘이 알짜힘이 0인 운동인데 앞으로 가는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이겠죠.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겠고 연직 방향의 운동의 종류는 등가속도 운동이겠죠. 왜냐면 힘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작용하잖아요. 그쵸? 10만 급씩. 8번 볼게요. 그림은 손으로 잡고 있는 질량 0.5kg인 사과 A와 질량 1kg인 사과 B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의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표는 가만히 놓은 사과 A의 시간에 따른 운동 상태로 분석한 거라고 하네요. 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가는 값을 단위를 포함하여 쓰세요 이랬어요. 구간 속력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여기만큼 0.5만큼 이동할 때 0.1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기억은 5의 값이 들어갈 거고 미은은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1.5만큼 줄었는데 여긴 또 0.1이잖아요. 그러면은 1.5를 0.1로 나눈 15가 되겠죠?
뭐 그 다음에는 또 25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각각 기억, 니은, 디귿은 5, 15, 25가 되고 손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겠죠? 여기서 지금 미터랑 초로 나왔으니까요. 초로 나눠줬잖아요. 미터를 초로 나눠줬잖아요. 저희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사가 A의 운동에서 가속도의 크기, 먼저 가속도의 크기, 지금 속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10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10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0.1초마다잖아요. 그렇죠? 0.1초마다 10만큼 증가한다는 소리는 1초엔 얼만큼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 곱하기 10을 해줘서 100만큼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100이 될 것이고, 나는 사과가 받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는데, 이 중력의 크기는 마찬가지, A가 받는 크기니까요. A가 받는 크기는 0.5kg인데 지금 밑으로 받는 중력 가속도가 100이니까 50만큼의 힘을 계속해서 받는 거겠죠? F는 MA 아시죠? 그래서 나는 50N의 힘을 받습니다. 지금 중력 가속도가 100인 거예요. 100. 근데 저 상한 0.5kg이니까 F는 MA 해가지고 구해주면 50만큼의 중력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3번에 사과 A와 B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닿는 순간 속력의 크기를 저희 무게랑은 상관없이, 질량과는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둘이 떨어지는 시간은 같아집니다. 네, 9번 마찬가지. 얘는 A는 그냥 연직 운동하는 거고 얘는 포물선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A와 B의 운동 시간을 비교하라 했는데 같겠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에 튕긴 후 B는 수평 방향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포물선 운동 하겠죠. 수평 방향이라고 했군요. 수평 방향이라 했으니까 수평 방향에 처음에 힘을 받고 나서는 어떠한 알짜 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그림은 사냥꾼과 원숭이가 모두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사냥꾼과 원숭이 높이 사이의 거리는 500m고 사냥꾼이 총을 쏘는 것과 동시에 원숭이가 놀라서 떨어진다. 총알은 100m, 500m를 이동한 동안 5m 낙하한다. 사냥꾼이 쓴 총알과 원숭이가 이동하는 궤적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총알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원숭이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쵸? 그런데 탕 쏘자마자 쏘는 것과 동시에 놀라서 떨어진대요. 둘이 동시에 똑같은 거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조준을 어디를 해야 될까요? 사냥꾼은 원숭이 위를 조준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원숭이가 놀라서 떨어진다 했으니까 원숭이를 조준해야 돼요. 왜냐면은 총알과 원숭이는 둘이 같은 속력으로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총알의 궤적이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원숭이하고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만 정확히 겨냥하면 된다. 이건 약간 트릭 같은 문제죠.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두 탑 위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던진 순간에 물체 B를 자연낙하시켰더니 2초 후에 지면에 닿기 전인 전 P에서 충돌하였다 이랬어요. 중력과 속도는 10이래요. 공기저항은 무시하고. 그래서 두 탑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랬네요. 자, A와 B는 둘이 떨어지는 속력이 같아요. 그래서 만날 건데 이제 2초 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얼만큼 간 거예요? 40만큼 간 거죠. 그래서 답은 40m/s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인 거죠.
다음에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2초라고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그래서 속력은 20. 미터 퍼 세컨드가 될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림은 자연악화 운동하는 공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 B 똑같은 문제죠?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공 A의 운동을, 2번은 공 B의 수평 방향 운동, 3번은 공 B의 연직 방향 운동을 그래프에 나타낼게요. 자, 공 A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죠. 중력에 의한 자연악화 운동이니까요. 그럼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겠죠. 수평 방향 운동은 등속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연직 방향도 A와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공 A의 운동과 공 B의 운동의 공통점을 두 가지를 논술하세요. 방향, 힘, 속력, 운동 등과 관련지어 논술할 것, 두 가지만 논술할 것. 네, 어떻게 쓰면 되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같고 중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공통점이 그거죠. 지금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게 공통점이니까. 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고 중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 다음은 포유류의 평균 혈압과 체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린의 혈압이 다른 포유류들보다 높은 까닭을 기린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했어요. 기린이 혈압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기린은 무슨 동물이죠? 키가 굉장히 큰 동물이죠. 그래서 근데 키가 큰데 목만 길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머리가 기린이 이렇게 있으면요, 뇌가 여기 있잖아요. 심장은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혈액을 여기 높은 데까지 올리려면은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세야죠. 네. 그래서 답은 중력에 대항해 두뇌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일반 대형 포유류보다 2배 이상 높은 혈압을 유지한대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순간 관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한 가지를 서술하세요. 정지해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정지해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이 사람은 뒤로 돌리겠죠?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3kg인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어요.
먼저 물체가 5초 동안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이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었다가 이 물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15가 된 거잖아요. 0에서 15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격량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제가 이게 충격량은 델타 운동량. 그래서 델타는 항상 변화량을 말합니다. 힘 F의 크기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세요 이랬어요. 지금 충격량이 15대 시간이 5초예요. 그러면은 충격량은 FT 아일랜드죠. 여기서 I가 충격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가 되는데 5초가 걸렸으니까 F는 3N이 될 거예요. 그렇죠? 16번 그림 가는 매끄러운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던 질량이 2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운동하던 물체가 정지하는 순간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속도, 크기 V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이랬어요. 먼저 힘과 시간 그래프잖아요. 그러면은 이 넓이를 통해서 저희가 뭘 알 수 있어요? 충격량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충격량을 구해보면요. 충격량은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얼마예요? 2. 그래서 100을 2로 나눈 그러니까 50만큼의 충격량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충격량을 받고 멈췄대요, 물체가. 그죠? 정지했다고 하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50만큼의 충격량으로 멈췄으니까 원래 50만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물체의 운동량을. 그죠? 그렇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충격력이 50만큼 작용해서 멈추려면은 얘도 5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50이라면은 공식이 MV니까 2 곱하기 V죠? 그러면 V 값이 얼마나 나와요? 25가 나옵니다. 17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과 충돌하는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가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둘이 일단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면적이죠. 2S, 3S 이 면적이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게 각각 충격량이에요. 받은 충격량. 그죠? 그런데 이제 A가 ES면은 얘는 이제 충격량이 ES만큼 받은 거고 3S만큼 받은 거고 초기 운동량은 B가 더 컸겠네요. 그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만 봤을 때도 평균 힘을 알 수 있죠. 충격력은 B가 더 작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각각 IA, IB라고 할 때 부등호 표시로 쓰면은 IA가 더 작다, IB보다. 왜냐면은 그래프에서 면적이 작으니까. ES램이에요. 네. 이쪽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인데 이쪽에 ES고 B는 3S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를 각각 FA, FB라고 할 때 그 크기를 부등호로 표시하면은 이거죠. A는 지금 ES만큼의 충격력이었는데 그거를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 힘이 될 거고, 그쵸? B는 3S였는데 그거를 ET라는 시간으로 나눴을 때,
그럼 보면은 이거 둘이 약분하게 되면은 얘는 2고 얘는 2분의 3이니까 FP가 더 작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8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3kg인 자동차 A와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되게 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다 읽으셨나요?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먼저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18이었어요. 단위는 너무 기니까 저는 생략하면서 쓸 건데 항상 단위 까먹지 말고 해주시고 여기가 6이었죠. 근데 얘가 나중에는 12가 됐고 이게 2V가 된 거죠. 자, 근데 얘네 둘이 충돌하면은 충격량은 어떻게 해요? 일정하죠. A, B 물체가 충돌했을 때 충격량이 서로 같잖아요.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근데 A가 이렇게 가면서 6이 됐네요. 그럼 얘는 더하기 6을 했겠죠? 그러면 얘가 12가 돼야 되니까 V는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도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나요? 자, 먼저 보여줄게. 그램으로 돼 있으니까 이 공의 질량은 0.5kg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위치에 따른 시간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치가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속력이 여기를 플러스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으면은 얘는 4m/s라는 속력이고 얘는 마이너스 2m/s라는 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 운동량은 얼마예요? 이쪽으로 갈 때 운동량은 4 곱하기 0.5에서 2가 되고 반대 방향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1번에 나를 참고하여 공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래요. 뭐 간단하죠? 0에 설초되는 동안 4였다가 그죠? 갑자기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속력이라 그랬으니까 2로 된 거겠죠? 2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공이 벽에 간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지금 다 구해놨죠? 이쪽 방향으로 갈 때 2인데 반대 방향으로 나올 때 1이었으니까 총 3만큼의 충격량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공이 튕겨져 나온 걸 거 아니에요? 왼쪽 입니다. 질량이 500g인 스쿼시 공가를 라켓을 이용하여 벽의 수직 방향으로 쳤더니 50m/s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수직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힌 후 정반대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말이 많아.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1번에서 가가 벽에 부딪히기 전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요? 질량이 500g인 스쿼시공이라 했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0.5 곱하기 이게 기억이고요. 부딪힌 직후 운동량이라고 했죠? 직후니까 10 곱하기 0.5 해주면 되겠죠?
직후에 10m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가 나오겠죠. 아, 마이너스 5. 방향을 가지는 그거니까. 값이니까요. 좀 운동량은요.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이 그래프는 스쿼시 공이 벽과 충돌하는 시간 동안 공이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힘과 시간 그래프면 A는 뭘 의미해요? 충격량을 의미해요. 충격량은 뭐랑 같다고요? 델타 운동량이랑 같다고요. 그래서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예요. 25에서 마이너스 5가 됐으니까 변화량 30. 그래서 반은 30이 되겠죠. 공이 낙하한 지점은 공이 충돌한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구하세요. 자, 떨어지는데 0.5초 걸린다고 했는데 10m의 속력으로 갔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10 곱하기 0.5 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렇잖아요. 거리를 구하려면은. 그래서 답은 5m가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잘 모르시겠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럼 이 거리가 지금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0.5초가 쓰인 거예요. 근데 얘가 튕겨져 나왔을 때 속력이 10이고 더 이상 어떠한 힘의 작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죠. 그래서 10 곱하기 0.5에서 5m가 나오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던 두 자동차 A, B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하였다. 표는 자동차의 질량, 브레이크를 밟기 전의 속도,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릎에 답하시오. 자, 먼저 브레이크 밟기 전의 속도가 2V이고 질량, 2M이니까 원래 A는 2MV만큼의 E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멈추는 거니까 EMV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를 I라고 하면요. 이 I 값은 EMV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예요? 2M 곱하기 3V 해가지고 6MV죠. 그러면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I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A가 받은 평균의 크기를 F라고 하면요. 이 F 값은 얼마가 나오죠? 충격량이 2MV인데 걸린 시간이 3T니까 F 값은 3T분의 2MV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FB라고 할게요. 이거 값은 얼마예요? 6MV분의 T죠. 그럼 이거 두 개 몇 배 차이 나요? 9배 차이 나요. 맞죠? 그래서 FB는 9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받은 평균 힘도